네, 매일매일 사회면을 장식하는 버닝썬 사건에서 파생된 뉴스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불법이 성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승리 정준영 사건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버닝썬 사건이 이제 폭행 신고 때문에 이게 이제 확대됐는데요. 네.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승리의 카톡 메시지에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그 해외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런 이제 정황이 나와 있고요. 네. 또 그 버닝썬의 그 CCTV 동영상을 보면 그 마약이 일종인데 그 물뽕을 사용해서 이제 여자들을 성폭행한 것 아니냐 이런 제 의혹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유흥주점입니다. 이제 그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주점, 그 중과세 대상인데 일반 주점으로 등록을 해서 탈세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정황도 나와 있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준영의 또 이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동영상을 거기에 올려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그것을 유포한 정황까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점점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이번 사건을 어떤 조직도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이것을 이제 공유했고 카톡방에서 이것을 또 유포한 정황 이것이 이제 여성을 이제 상품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이제 경찰청장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이들의 불법 행위를 뒤에서 경찰 고위직이 무마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죄의식도 없이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 죄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이제 본인의 책임도 있고 이제 여러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연예인들이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 아주 그 사회화의 과정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뛰어넘어서 바로 이제 정상적인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과정 없이 훈련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그 사회화 과정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부족하고. 근데 문제는 성공을 하게 되면 20대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결국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핍들이 있는데 이 결핍을 결국 채워지지 않으니까 탐욕과 절제되지 않은 그 삶으로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나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번 사건은 좀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안인 만큼 처벌도 상당히 좀 무거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성 관련 사건, 성폭력 관련 사건은 처벌 규정은 있는데 처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미투 사건이 나고 지금 분위기가 이 처벌 규정에 따라서 상당히 최고형까지도 선고를 하는 굉장히 중하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한테 성접대를 한 성매매를 알선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준영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뭐랄까 여러 가지 여자들한테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촬영을 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하게
이게 밝혀진다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불법 촬영문이 지금 뭐 드러난 게 뭐 한 건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중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가중 처벌되죠.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제 네. 그 정준영이가 올려서 결국은 유포한 네. 다른 연예인들도 있다면 그렇죠. 유포한 사람들도 다 처벌되고 또 그 횟수가 많아진다면 예. 그만큼 더 중하게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더 중하게 처벌할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연예인들이 또 저지른 범죄이다 보니까 사회적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악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예,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이 아이돌에 의해서 이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네. 또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도 잘 팔리고 또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려고 하고 그런 순기능도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외신들도 대서특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한류의 확산에 대해서 어떤 찬물을 끼얹는다고 볼까 이런 이제 나쁜 영향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국내적으로는 이제 아이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이 청소년들이 아이돌의 행동들 그대로 잣대로 삼아서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 점에 대한 이 자극적인 보도는 좀 절제하면서 이 아이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잘 사회화 과정도 같이 하면서 한류에도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런 점에 대한 검토도 또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좀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네. 밝혀야 할 사안들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직자의 유착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관련돼 있고 네. 또 마약은 결국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인데 네. 마약을 별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데 여성을 물뽕이라는 거를 결국은 몰래 먹여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고 또 그런 성폭행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이런 아주 복마전 같은 일들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무마해 줬다는 경찰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는 확대될 걸로 봅니다. 네, 좀 수사를 통해서 아무쪼록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 부분은 풀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마약 부분하고 고위공직자와의 유착 관계겠죠. 얼마 전에 이제 2016년도에도 정준영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불법 동영상 피해자가 이제 여자친구인데 이거의 동영상 촬영한 거에 의해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그 정준영의 그 핸드폰을 압수해서 분석하면 되는데 이미 제출을 요구했다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흐지부지 됐죠. 네. 근데 그 그랬죠. 당시에 문제됐던 게 이 정준영 핸드폰을 포렌식 하는데 경찰이 이게 지금 복구가 불가능하다. 복구하는 업체 이런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구 업체에서는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때도 유착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장이란 말이 또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경찰도 이번에 수사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 검찰과에 있는데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어떻게 경찰한테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도 적극적 수사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걸로 봅니다. 네, 참 이번 사건을 보면 이게 돈과 물질이 질서를 주도하는 어떤 세상의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 갈수록 좀 문란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서로 불법에 의해서 의지하지 말고 네.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런 번인성 사건처럼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양심과 또 죄의 문제 다시 한번 예민하게 깨어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